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엠폭스였죠. 선정답자 황동일 4183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7441 4256 박선래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7441 쓰시는 분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위장약과 비슷하다니 미역국 먹다가 빵 터졌어요. 진지하게 웃기는 롱디라고 말씀하시는데 존스 홈키스 대학의 장기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허지웅 쇼를 1년 이상 정주행하시면 평범한 농담에는 웃을 수 없는 몸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세요.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 오늘도 준비가 되는데요. 오늘 과연 메뉴가 뭘까요? 오늘은 7,000원의 행복 맛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7,000원의 행복 맛집? 소재 고갈인가?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요호. 이게 누구지? 네? 이거 소장님 아니죠? 아닌데 왜 이게 누구예요? 7724 쓰시는 분께서 옹디 이 사진 저희 집 고등아이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유석 소장님이 이름만 바꿔서 가수 활동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면서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옷도 비슷해요 지금. 가수 최종원님인데 이제 언뜻 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분은 소장님보다는 확연히 좀 젊어 보이긴 하는데 수염 때문에, 수염 때문에. 뭐라 그래요? 수염 때문에. 네. 만화가 그 주호민 씨랑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아유, 호민이는 완전 애기같이 생겼지. 걔는 애기지. 저는 어느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무릎 닮았어요. 무릎. 팔꿈치. 무릎이 좀 많아요. 무릎이 좀 나요? 슬개골. 팔꿈치는 너무 뾰족하잖아. 그래. 알겠습니다. 소개를 안 했네.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남자예요. 봄 남자.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조끼 왜 벗으셨어요? 네? 조끼 왜 벗으셨어요? 조끼 다시 입을까요? 조끼 입고 있으니까 나 아까 맨날 그 덥게 있으라 그래요. 나 아까 저긴 줄 알았어. 네. 백투더 퓨처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마티 맥플라이 제가 알았어. 그걸 너무 그러네. 좋아해가지고 빰빠라빰빰빰빰. 색깔도 그거 맞춰서 살 걸 그랬나? 저는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가 소미불 같은 거 좀 쓰면 돼요. 이렇게. 어쩌다가 브라운 박사가 뭔가 만들다 실패해가지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이렇게. 그렇구만요. 그래서 그래서 삭발하셨군요. 근데 사실 요즘 탁 PD님은 잠깐 예. 한 분 남았어요. 남으셨군요. 언어 위의 천재 허지웅 씨의 브라운 박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릎남 이우석입니다. 아이고, 네.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탁 PD님이 이제 저희 방송 TMI 늘 준비해 주시느라고 바쁘기도 한데 우리 탁 PD님의 여신, 탁 PD님의 여친님, 그래서 또 뭐 요즘 전시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재다능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 같이 또 준비하고 좀 도울 일은 없겠습니다만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제 쪽으로 지금 훈훈하다. 화살을 돌리는 거죠. 지금 자기한테 자기 쪽으로 먹을까 봐. 오기 전에. TMI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우리 탁 PD님의 여자친구분께서 그 서울시에 지금 그 멍 때리기 대회 있잖아요. 네네. 그거 시작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매년 돈 받으시지 않나요? 그분요? 예. 근데 저 하시겠죠. 네. 그 그걸로 저작권료 받으시겠죠. 네. 그걸로 탁 PD님 집 사셨다고.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남들 멍 때려서 집 샀어. 저는 지금 전시 중이니까 많이 좀 보러 오십시오. 그렇지. 어디서 하는데? 그 연희동에서 지금 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다재다능하시다. 멋지다. 자, 우리 장유인님께서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7,000원의 행복이 있나요?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왜 7,000원의 행복이죠? 뭐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진짜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외식비 부담이 진짜 커졌어요. 특히 뭐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일주일에
10개 이상의 식당을 다니는 사람은 최소 지출이 너무 커졌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보통 평균 얼마나 나가요? 저요. 밥값으로?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식당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지방에 매주 어딘가를 가잖아요. 여자친구 사주는 거 빼고 본인 먹는 것만 얼마? 그렇죠. 그 세월 훨씬 길었는데 예. 뭐 고속열차, 뭐 숙박비, 뭐 먹는 것까지 하면 뭐 라디오 출연료 좀 인상을 해주세요. 데이트 좀 하게. 예. 아니 어쨌든 그래서 프로를 늘리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다 오르고 굉장히 이제 그 식당의 주인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으니까 모든 종류의 원자재가 다 올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이 7,000원의 행복이지 그냥 우리 저렴하지만 맞아요. 맛은 절대 저렴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맛집들. 네. 아. 근데 물론 이런 걸 소개하면서 조금 마음 한쪽이 아리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왜 그냥 가성비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지만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한다 우리 코너에서. 저렴하고 뭐 반찬 많이고 양 많이 주면 되게 거기를 이렇게 뭐 칭찬들 많이 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곳을 많이 다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현장이기도 해요. 제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면 그분이 그냥 예를 들면 보통 제가 집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할머니들이 본인의 노동력을 그냥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한데 먹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정말 고맙긴 하죠. 그래서 네네. 그 노승훈 작가님이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은 코너 진행하는 동안 이 덧글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좀 저렴하지만 저렴한 걸 찾는 동시에 좀 굉장히 또 그 맛있고 네네네. 제대로 갖춰진 걸 찾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름을 다 적어가서 밤에 막 분신사발 하더라고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싫어해. 왜 청취자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 SBS는 라디오가 모니터링 제도가 있겠죠, 여기도. 예. 네. 뭐 요원께서 잘 평가하시겠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렇구만요. 네, 네. 7,000원의 행복. 네. 그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노 작가님은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저렴한 것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은 제 기억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잘 안 봐요, 쟤는. 네. 맛만 본다 나는. 예, 오로지 뭐. 맛만 봐. 받을 만큼 받겠죠. 사실은 이건 정말 TMI인데 몇 번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윤석 소장님의 지갑이에요. 예? 모든 선후배 할 것 없이 뭘 먹으러 가면 늘 본인이 다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끼리 먹을 때는 웅지가 계산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잠깐 그러면은 네. 1,000명이랑 먹어서 1,000명 거를 다 소장님이 계산해 줬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는 우연치 않게도 내가 그걸 다 계산한 거야? 그런 거죠. 네. 그 거의 100만 원어치를 예, 1,000명을 넘어서는 1,001번째. 1,001번째에서 하필 내가 샀네? 제가 딱 1,000명만 알아요. 그래서 소장님 2,000명이잖아요. 가격을 잘 몰라요. 그냥 늘 본인이 의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을 안 하고 얼마인지를 그냥 모르고 늘 계산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경제관념이 없는 거죠. 우리 저기 아내분께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방송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M본부 나오는 줄 알아요. 어쨌든. 네. 아무튼 그래서 터피님도 이렇게 막 몇 번 있었어. 김포에 정말 싸고 맛있는. 맞아. 그런 맛집을 맞아. 소개해 주신 적도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좀 그래도 좀 가격대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오늘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TMI 역사가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있어? 제가 오늘 오자마자 우리 작가님께서 예. 너무 고생하셨다고. 네. 왜냐하면 정말 오늘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물가가 왜 오르느냐, 우리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작진도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미정 작가는 늘 TMI를 애써서 마련해주는 탁 PD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우리 담당 PD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너무 좋다고 저를 또 응원해주고. 힌트만 걱정도 안 하고 응원도 안 해요. 소장님은 누가 이렇게 격려 안 해주나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어떡하나. 자, 그래서 시간 없어요. 네네. 오늘 7,000원의 행복 맛집에 대한 TMI 역사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들어보죠. 네.
자, 지금 서민들 괴롭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미칠 듯이 치솟는 물가. 그리고 이 미칠 듯이 치솟는 금리. 그것 때문에 불어가는 나의 대출이자. 둘 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 가격의 체감 지표라 그러면 짜장면 가격을 많이 드는데 짜장면 가격이 50년 만에 6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의 올해 평균 가격이 무려 6,361원입니다. 6,000원 돌파했어. 맞아요. 이게 조사가 처음 시작된 게 1970년인데 이때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6,300% 증가한 거죠 이게. 뭐 그러네. 그래서 10년 전인 213년에도 이게 4,445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46.4%가 오른 거고.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5년 전과 비교해도 그때 5,000원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6% 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와 식용유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양파, 오이 뭐 이런 게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오이채 주는데도 귀해요. 그럼. 무슨 주는 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재료가 품귀를 빚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가 품귀를 빚으니까는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죠. 그럼 그 물가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야, 은행이 돈 더 많이 준대. 그럼 시중에 돌고 있던 돈 다시 은행에 집어넣어. 이렇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리라는 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사실 미국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미국도 코로나 때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다시 잡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 여기서 이제 금리를 높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해도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금리를 좀 낮게 유지를 해야지 뭐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하지. 망해 그러면. 애지중지 뉴스 같은데. 네네. 애지중지 뉴스도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해. 저는 이제 급하게 반성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TMI 하기 쉬운 주제를 해야겠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CNN에는 뭐래요? 네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경제가 국제화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야, 그렇지. 미국이 더 금리 높아. 한국에 있는 돈 빼. 그렇지. 미국으로 갖다가 넣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야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높아야 외화 유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도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금리가 올랐다 그래서 물가가 진정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가가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제는 오히려 더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그 외환 유출의 위기가 있을 때 먹기 좋은 음식 베스트 10 CNN에서 혹시 그걸 제가 다음에 조사해오겠습니다. CNN은 제가 다음에 조사해오고. 예. 여튼 그래서 물가가 훌쩍 오른 상태에서 진정을 시켜봐야 물가는 그대로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오르는 금리 때문에 이제 빚이 있으면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니까 후덜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존재를 걸고 버티기 줄여서 존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의 노하우로 옛날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퀄리티도 빠지지 않는 이런 저렴한 맛집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 지금 보면 이제 6-7천 원의 점심을 뭐 주 5일 밖에서 먹는다 그러면 여기 지출되는 비용만 14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서울 밥값이 6-7천 원이 있냐 없어요. 지금 대체로 10,000원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럼. 점심 밥값으로만 20만 원 넘는 지출이 우습지 않은 시기가 됐는데 20만 원이 뭐야? 그래서 맞아. 이제 자신의 소비 패턴을 다시 분석하고 좀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속 있는 맛집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현명한 소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지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TMI 역사로 할 게 없을 때는 안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CNN 위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애써서 준비한 사람 아니야. 그래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7,000원의 행복 맛집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정확한 식당 이름은 우리 방송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이나 허지용 씨 인별그램에 전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좋겠고 방송에선 이 정확한 성호명을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맛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에 위치한 이응집이고요. 여기는 아침 8시부터 문을 엽니다.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뭐 밥류, 찌개류, 분식류.
근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익산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역 그래서 앞이구나. 네, 여행을 가시거나 뭐 출장을 가시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익산을 나고 들 때 이용하시 굉장히 좋은 집이고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40년이 넘었대요. 근데 언뜻 느낌은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 갔을 때 네.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역 앞에 있는 분식집 같이. 그런 그 기계 우동, 그러니까 그 기계짜장, 기계짬, 네네네. 기계 우동 나오는 그런 집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호에는 만두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 메뉴 중에 하나는 만두가 되겠죠. 만두가 열알에 4,500원이거든요. 아, 이 집이 왜 참 좋냐면 가격이 뭐 4,500원, 6,000원, 7,000원대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 식당에 가서 저희가 5명 갔었거든요. 예? 5명이 다 다른 메뉴를 시키기 조금 송구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오는 속도가 전광석화 같아요. 그리고 다 다른 걸 주문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절대 싫은 티 안 내시고 아주 그냥 너그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반찬도 많이 주시네. 그렇죠. 일단 핵심 메뉴인 고기 만두. 맞아요. 만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기 만두인데 만두 진짜 실하다. 네, 만두 실해. 동글동글한 거 되게 좋아해요. 열알에 4,500원인데 동글동글하게 빚어주는. 예. 근데 저게 저렴하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빚는 만두가 아닙니다. 직접 다 빚으시는데 그냥 무말랭이에 숨 죽은 거 뭉쳐 있는 그런 만두소로 지탱되는 그런 만두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고기도 잘 씹힙니다. 아 좋아. 네, 그리고 이런 옛날식 그런 동글동글한 만두 특징은 가끔 이렇게 피가 좀 찢어지기도 하고 터져가지고 좀 속이 좀 보이기도 하는 이런 아주 정겨운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이거 제 입에 진짜 맛있었어요. 이날 먹은 것 중에 이 고기 만두가 제일 맛있었고 맛있겠다. 쫄면도 6,000원입니다. 네, 새콤새콤하게 상당히 강조가 되는. 4달러네 4달러.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드시면 되고 면은 너무 질기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았고 김치찌개 백반 6,000원입니다. 반찬 한 4-5가지를 주시고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저 보십시오. 김치찌개 안에 넓적한 두부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섭섭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돼지고기가 네. 아 좋아요. 그렇죠. 상태가 좋아요. 저기 비계 달린 부분이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먹었던 것 중 그나마 비쌌던 건 만둣국 7,000원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5명이 가서 5가지 음식 실제로는 고기 만두를 2인분 주문했기 때문에 6인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산했었는데 김밥도 먹었구나. 김밥 2줄에 6,000원입니다. 잘 터지긴 한다 이 집이 그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나와가지고 빛의 속도로 먹게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터진 게 별무 상관이라는 것이죠.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가서 6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고 제가 지출한 가격 34,000원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없죠. 그래서 보면은 아침 8시부터 이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하실 때 좀 시간을 좀 촘촘하게 쓰고 싶으셔가지고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아침 일찍 문을 안 여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역 앞에 들르셔가지고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출발하시면 딱 좋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배달비 생각하면은 그 뭐 이제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배달해 먹는 네. 그런 가격으로 6명이 배불리 먹었다. 맞죠. 그것도 만족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야, 이거 그리고 너무 맛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건 찌개류, 백반류의 이제 반찬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뭐 콩자반, 그다음에 무김치, 배추김치, 시금치, 미나리 무침. 그러니까 뭐 반찬 자체가 뭐 중불날 굉장히 화려하거나 특별한 건 없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오고 보았던 아주 친근한 것들이지만 다채로워. 그럼요. 그 질 좋은 돼지고기랑 두부를 흠뻑 넣어주는 김치찌개에 반찬 5개 6,000원이면 너무너무 감사한 가격인 것이죠. 아니 저기 그 찌개는 어때요? 찌개 괜찮습니다. 찌개가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이것도 뭐 화려한 맛이거나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조금 이렇게 맛이 덜 강한 류는 아닌데 흔히 우리가 백반집이나 분식집, 찌개집에서 먹는 약간 간이 있는 형태. 이거야. 네. 난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요. 웅둥이만 되게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더기가 실하잖아요. 그럼 공깃밥 시켜가지고 국물 조금 적셔가면서 저 튼실한 내용물들을 넣고 썩썩썩 이렇게 깎아치기 하면서 적셔가면서 비벼 먹는 그 맛이 있는 김치찌개가 되겠습니다. 아이 너무 좋습니다. 찌개백반 최고죠. 첫 번째 맛집을 가봤는데 아까 익산에 역앞이라고 하셨는데 네, 창인동 일가가 되겠습니다. 창인동 일가. 네. 유명한 동네예요. 우리 김창수님이 익산은 어디냐고 동네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찾아가시려나 본데. 네. 바로 앞이라서 찾아가기도 쉽습니다. 이응집. 네. 이따가 코너 끝나고 창수님 저기 그 허지웅 씨 인별그램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방금 침 삼키셨어요? 소장님? 이게 지금 침 삼키는 소리였지? 시간이 될까요? 이게 충분히 되죠. 충분하지. 충분해요. 최천원 행복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행되었던 1,000원의 땡땡 이 사업이 네.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도 먹을 수 있는 이 밥은 과연 어떤 밥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아침밥, 2번 비빔밥, 3번 초밥. 힌트.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맞추기 너무 쉬운데 이걸 어떻게 힌트로 내는 거야? 그렇지. 저는 정말 이 학생들이 이 가격 때문에 이 밥을 굶는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다 보면 제 조식 같은 나이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 조식 같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네네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자번호 4000번님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거래처 도착했는데 힌트 듣고 들어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소장님 아이고. 실망시키지 마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예. 4000번 쓰시는 분이 네. 거래처 아니 네. 거래처를 들어가시는데 잘 될 거예요. 소장님 때문에 대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거래처한테 아첨을 좀 잘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첨. 이거 오늘 문제 미리 알려줬어요? 아첨. 네. 봐봐. 봐봐.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왜 또 바뀌었어? 모르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힐난하는 사람밖에 없지. 나 어떻게 이럴 된 줄 거야? 알았어 진짜. 문제 미리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빈님? 뭐 저는 응원합니다. 잠깐 창피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니 이게 좀 아첨을 잘하면 옆에 앉아있기가 힘들지. 너무 창피하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옥상 달빛 박문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노중근 작가, 탁재훈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7,000원의 행복 맛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네. 변은진님께서 이 소장님이 듣고 이걸 꼭 읽으라고 그러셔서 변은진님께서 저는 소장님 힌트 좋은데요. 조식 같은 학생들 화이팅 하셨는데 아이고. 야 이분은 사람 좋네요. 성자이십니다, 이분은 진짜. 최소 엠네스티 아니면 행복의 네, 열매에서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네. 근데 오히려 날카로운 이제 시각을 가지신 분이죠. 이런 분도 계세요. 김금단님, 힌트 안 주셔도 돼요. 거기 TMI 없어도 된다는 말은 없죠. 그거 없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이런 분 의견도 좀 존중하시죠 앞으로. 어떤 분은? 예, 힌트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힌트 안 줘도 된다 이거지. 나 배수의 진을 쳤는데. 정말 내가 오늘 힌트를 듣고 정말 참 답답하네. 근데 쉽지 않은 보기이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에이, 그래.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머리를 이렇게 굴려봤는데 뭐 이렇게 힌트답게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아니요. 맞아요. 방했잖아요. 뭐. 참 밥밥하네. 그거 제가 했으면 지금 제가 답답하네. 했으면 다 나갔을 거면서 참.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답답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됐지을. 자, 0383 쓰시는 분이 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계시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맛집을 모르신다고 식당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분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예. 즉석 민원 해결 시간. 예. 저랑 소장님이 합쳐서 5군데 식당을 이미 담당 작가에게 아하. 보내드렸고요. 그래요. 그래서 기장군 일광읍에 사신다고 했는데 일광읍 또 기장읍 또 장안읍에 있는 5곳의 식당을 안내드렸고 다양합니다.
찐빵집도 있고 만두집도 있고 아귀찜집도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백반집도 있고 고깃집이 없습니까? 거기는 철마라고 있어요. 철마에 가시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철마. 기장군에 철마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 동네 이름이죠? 네, 네, 깜짝 놀랐어. 맞아 거기 많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밀면집도 한 군데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다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사 간 다음에 그 맛집 뚫을 때까지 그때 어려워. 약간 서럽기도 하고 약간 정말 고생스럽거든. 서럽지. 맞아. 점심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집에나 이삿짐이 다 풀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나와요. 나와서 그렇지. 한번 들러보고. 어슬렁거리면서 맞아. 배는 고픈데 탐방. 어딜 가야 되나?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나?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근데 그렇지. 그때가 조금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또 재밌지도 않아요. 설레는 것도 있지. 설레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맛집이 정말 없어. 그러면 이제 힘들지. 삭막하지. 힘들지. 삭막하지. 네. 그래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죠. 예.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래서 7,000원의 행복 맛집 첫 번째 맛집까지 가봤고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네네. 예. 훌륭한 집입니다, 진짜. 힌트만큼 만족스럽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제가 소개할 것은요. 아까 그 찌개가 된장찌개여서 고추장찌개였어요? 김치찌개였는데 된장찌개도 있어요.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밥에다 이렇게 거기가 자작하게 말아서 먹고 싶어요. 특히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 뭐 맥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땡땡. 예. 그게 여기서 시작된 데 이응집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익산역 앞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 분식점이.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어요? 네, 그 일대가 예전에 그 익산시가 굉장히 융성할 때 예. 지금도 뭐 인구도 예. 굉장히 많지만 거기가 제일 중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좀 이제 오래 살아남은 노포들이죠. 호프집. 호프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익산역을 이제 이용해서 여행하신 분들이 뭐가 좋으냐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굉장히 유명한 맥주집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도 여기에서 멀지가 않아요. 익산에 중국집 많은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좋은 제가 집. 말씀드린 이런 오래된 분식집 같은 그런 식당들도 있고 유명한 빵집도 있고. 비빔밥도 그래서 굉장히 에그타르트도 잘하고. 익산역을 나고 들 때 아주 용이합니다. 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익산을 한번 가야겠다. 익산 용산역에서 고성철 타시면 1시간 한 40분,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도 안 걸릴 걸? 전라도인데? 네. 게다가 여기가 전북이니까. 되게 많이 서요. 전라선, 호남선이 다 섭니다. 여기는 익산에. 익산에서 나눠서 이제 여수 쪽으로 내려가거나 목포 쪽으로 가는 차들이 나뉘어요. 언제 쉬는 날에 익산 가야겠다. 예. 익산 워낙 맛집이 많은 게 많으니까. 다다 익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기 서울 백소구 bombe동이 내 거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두 번째 맛집.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빠른 편 같은 경우는 용산역에 출발해서 익산역 도착 기준 1시간 15분이면 거예요. 1시간 반도 아니에요? 1시간 반도 아니에요. 네. 진짜 빠르구나. 네네. 물론 이제 역을 이제 몇 번을 서대전 쓰냐에 따라 다른데 서고 뭐, 빠른 건 1시간 예. 15분에도 가요. 오송 서고 이러면 또. 야 장난 아니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맛집으로 떠나볼게요. 네, 저는 경상북도 아까 분식을 하셨는데 좀 네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저도 이제 분식으로 한번 이럴 때 한번 타보려고. 또 분식이야? 네. 오케이. 영주신데 단일 메뉴입니다. 단일 메뉴 그냥 지읒 분식인데요. 네, 이름이. 지읒 분식. 네, 그냥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쫄면. 쫄면. 근데 쫄면인데 이게 7,000원이에요. 근데 쫄면 7,000원이면 약간 뭐 그게 뭐 싸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아니에요. 모르지만 싼 거야.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싼 거야. 네. 아까도 쫄면 7,000원이었어요. 저는 6,000원. 6,000원이었어요. 네네네. 1,000원 싸구나. 그래서 여기는 쫄면이 단일 메뉴인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빔쫄면 우리가 아는 고추장에 새콤달콤한 우리가 아는 비빔 쫄면이 있고요. 예. 간장쫄면이 있어요. 간장쫄면? 간장쫄면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간장쫄면이 뭐예요? 예, 간장과 이 기름을 갖고 비빈 예, 간장 향이 확 나는 쫄면인데 채소와 특히 단무지 보셨죠? 예. 단무지가 망고예요 거의. 진짜 망고네. 네. 색깔이 망고인데 진짜. 직접 뭐 여기서 단무지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만든 근데 거예요. 너무 웃기다. 여기 청취자 여러분 여기 농담이 아니라 과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 단무지 진짜 망고 같이 생겼어요. 아니 그게 빛깔도 빛깔인데 썰어놓은 모양이 망고 과육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야, 입에 한 입 딱 베어 물고 예. 간장쫄면을 싹 비비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제
한 그릇에 그득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서 하나 드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1인 1 주문이 원칙이고요. 대신 아주 든든한 가격에 든든한 양을 든든한 가격이요? 7,000원이라는 가격에 즐길 수 있고 맛도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채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간장 쫄면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가요. 간장의 향긋한 맛이 예. 쫄면의 쫄깃쫄깃한 이 면발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채소의 아삭함이 또 맛을 보존해주고 씹는 맛을. 비슷한 맛 뭐 없나요? 혹시 들기름 냉면과 조금 예. 비슷한데 거기는 좀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간장이 위주입니다. 참기름 혹시 들어가나요? 살짝 넣는 것 같은데. 아까 간장이랑 기름으로 맛을 낸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향이 강하진 않아요. 네. 그냥 비비기 좋을 정도로 매끈매끈한 그 정도만 더할 수 있는. 짜진 안 짜구나. 예. 제가 집에서 종종 해먹는 게 간장 소면이거든요. 이거 할 줄만 맛있지. 할 줄만 하면 진짜 간단하게 한 끼 정말 맛있게 채울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별거 없이 그냥 소면 삶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마늘 조금 다지고 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조금 넣고 설탕 아니면 뭐 이제 매실청 같은 거 좀 넣고 참기름. 해가지고 참기름. 면을 그걸로만 조물조물 해줘도 맛있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죠. 이게 아는 맛이잖아요. 간장 쫄면.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면발이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진상으로는 쫄면 면발이 약간 우동 비슷한. 아니요, 그 우동보다는 좀 얇은데 약간 중면.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쫄면보다는 좀 더 두껍습니다. 약간 두꺼워 보여요. 씹는 맛이 좋아요. 입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탱탱한 이제 쫄면을 우걱우걱 씹으면 그때 이제 간장 향이 딱 퍼지는데 진짜 이거 쫄면 뒤집으시든지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전부 비비고 있는 모습이 진짜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다 비비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회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도 단일 많네. 메뉴니까. 가게도 크고. 그리고 꽃배기를 이제 이거마저도 나는 더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1,000원 더 내면 꽃배기 주는데 이미 정말 한 큰데요? 1.5배짜리 꽃배기를 줍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채로운 게 그 들어가 있는 채소에 오이채가 있는데 네네. 여느 집과 다르게 굉장히 두껍게 썰어서 넣는데 보통 오이채를 되게 얇게 채쳐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좋아. 기본적으로 면발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거를 예를 들면 오이도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네, 부피감도 있어야 되고. 아니 보통 우리 단무지는 반찬으로만 먹는데 여기는 단무지도 지금 채로 써가지고 고명으로 들어가 있네. 단무지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은 두 번째 입에 베어 물었을 때 해야 돼요. 정말 짜지도 않고 단무지 무의 그 본연의 맛을 그대로 품고 있는 단무지거든요. 아니 소장님 여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 가셨을 때 이 실제 주문율이 네네. 우리가 아는 쫄면을 많이 드시는가요? 아니면은 이 간장 쫄면 많이 드시는가요? 한 궁금하네. 6대4 정도 되는데요. 뭐가 4예요? 6이 원래 기본적인 어떤 쫄면이죠. 예. 근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주 시민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쫄면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비빔 쫄면을 신기하니까 관광객들은 여기가 방송이나 이런 데 소개는 된 적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이제 관광객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방송에 소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방송 그러니까 맛집이야, 신기해요. 신기하네. 예, 방송 저는 맛집.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간장을 주로 드신다는 거는 아니요, 6대4 정도인데 그냥 한 번 정도 먹을 맛.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데니까 네, 이제 간장 쫄면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매콤한 게 땡길 때 오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객들이 많으시고요. 그냥 쫄면도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어때요? 저는 다 시켜서 먹었죠. 이것도 맛있어요. 장이 정말 이제 경상북도잖아요. 예. 칼칼하면서도 또 이제 친구요. 달콤해요. 네. 그 단맛이 이제 원래 쫄면을 오래 씹다 보면 단맛도 원래 면에서도 우러나는데 맞아. 그 양념이 끝까지 예를 들면 씹는 와중에서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너무 끝까지 맛있겠다. 지켜주죠. 함께 한다. 나는 면에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나는 예, 양념이 함께 지켜주는 그런 의미. 한 30년 됐대요. 둘 다 맛있겠다. 오래됐네. 30년. 방송 나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불을 켜고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예. 안 보이네. 진짜? 네. 오, 소장님. 네. 오. 항상 그렇듯이 예, 좀 제가 의무가 그거지 않습니까? 잘 안 알려진 줄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분식집이 두 군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또 술도 한 잔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요새 정말 10,000원짜리 2장 딱 가지고 둘이서 술 좀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10,000원 2장으로 어떻게 술을 마셔요? 이 집에서는 됩니다. 예? 이 집에서 됩니다. 그럼 2만 원이죠.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10,000원 2장으로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2만 원으로 무슨 술을 먹어요? 안주까지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연희동에 있는 피읍 호프고요. 심지어 연희동이요? 네네네네. 여기 딱 일단 간판 보면 벌써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저 초록색, 글자마다 색깔 다른 네온 사인. 네, 벌써 약간 왕가의 굉장히 기품이- 레트로잖아요. 네. 근데 이 연희동 연남동 이 라인에 네, 그 특히 이제 연남동 쪽보다는 굴다리 지나서 연희동 쪽에 네네네. 그 약간 규모가 있는 호프집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경쟁이 되나? 이 집은 그 정말 단골 위주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단체 손님 오면 싫어하죠. 아 정말. 나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어. 진짜 그러니까. 이 간판. 제가 어. 네. 사실은 그 지난번에 뒤풀이도 여기서 했어요. 그 지금 그 전시하고 있다는 분. 어, 네. 예. 막 바빠지니까 이제 혼자서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아 이제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연희동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연희동 맛. 야 아, 시너지. 너와 나 진짜, 연결고리. 야. 뭐 전시도 보시고 이제 여기도 들리시라고. 결혼해 빨리. 네네네. 에이, 자, 정말. 근데 그 어머님이 진짜로 아유 우리는 그 단체 손님 오면은 힘만 들고 한 2-3씩 와야 이렇게 더 그냥 오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더 재밌다고. 어머님이 이제 충청도 분이세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연희동의 전라남이 피읍집. 충청도셨던데 피읍집. 여기가 1991이라고 그 메뉴판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여쭤보면은 89년이래. 89년. 그러니까 아마 치킨으로 시작을 하셨다 91년에 호프로 바꾸신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나무 무늬 있는 장판들 쫙 있고 이렇게 그 저 화분들 쫙 있고 정말 옛날 분위기잖아요. 자, 짝짝 근데 달라붙는 장판. 이 집에 일단 자 7,000원 메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7,000원입니다. 계란탕, 번데기탕, 네. 모든 마른 안주, 네. 쥐포, 황도 이런 것들이 일단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맥주가 3,000원이에요. 생맥주가 3,000원이요? 아 근데- 크기가 어때요? 500. 근데 관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어. 사실 이 생맥주는 관 관리가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한 98%. 네, 98%. 관 관리, 잔 관리 그리고 그 온도 맞추는 온도 네. 설정.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게 3,000원이지? 사람 많고 회전율이 높은 큰 호프집이에요. 네. 근데 냄새가 나. 아니 근데 회전율이 그렇게 높으면은 네네네.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렵겠다. 음. 아니 왜 관리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관리를 할까? 그건 불성실한 거지. 근데 이 집은 이 집은 정말 관리 잘 돼 있고요. 어. 자,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해도 지금 이 뭐 7,000원대 안주에다가 지금 뭐 맥주 뭐 몇 잔씩 드셔도 2만 원 안 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이 7,000원 메뉴에서 2,000원을 더 쓰시면 1,000원을 더 쓰시면은 은행을 드실 수가 있고요. 8,000원. 그다음에 7,000원에서 2,000원을 더 쓰시면 순두부 있고요. 모듬 야채, 모듬 샐러드, 파인애플, 후르츠 칵테일 이게 이제 9,000원이고. 근데 사실 이 집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가장 비싼 메뉴야. 가장 비싼 메뉴가 뭘까요? 다른 집에서는 사실 이런 메뉴를 이제 아무거나라고 불러요. 아무거나 주세요. 알지, 아무거나 알지. 주세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아무거나 안주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집에 모듬가스라는 안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안주고 15,000원이에요. 15,000원. 이 15,000원짜리 모듬가스를 시키면 실한 돈가스에 감자튀김, 네. 그다음에 여기다 생선가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한 사라다. 그다음에 이제 귤, 네. 만두튀김, 문어 소세지, 바나나 요렇게 해가지고 15,000원입니다. 이게 이거 진짜 먹을 만합니다. 예. 정말 큽니다 쟁반이. 네네. 아니 저 귤 보세요. 아주 이게 후식까지 끝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15,000원으로. 야. 그러니까 요거 한 접시에다가 생맥주 먹으면은 그렇죠. 뭐 한 25,000원이면 정말 둘이서 아주 뿌듯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돈가스도 정말 평균 이상은 하고요. 이 돈가스만 시키면 이제 10,000원에 드실 수가 있고요. 이 집에 12,000원대 안주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는 12,000원짜리. 두부김치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두부김치 무조건 먹어야지. 네, 12,000원짜리 집에서. 두부김치. 저희 가서 시켰을 때는 아이고 두부가 마침 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두부 사왔어. 아, 이거 해주셨어. 정겹다. 네, 진짜 맛있었고 오징어 숙회, 쭈꾸미 숙회도 12,000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또 그리고 이 집이 또 그 훈제 연어가 있어요. 훈제 연어도 15,000원. 노르웨이식이네. 야, 이 좋네. 좋아. 네, 그래서 단체 손님 오히려 싫어하시는 한두 명씩 올 때 더 오지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 어머니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집을 그럼요.
제가 짧게 하고 소장님 준비하십시오. 네네. 두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시옷집이고요. 저는 전남 장흥군 예. 네. 여기는 광주광역시가 고향인 어머니 혼자서 운영하고 계시고 예. 오는 9월이면 꽉 채운 만 9년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메뉴가 30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것은 그 식당 바로 앞에 오늘의 메뉴라고 입간판을 세워놓고 메뉴를 그때그때 바꾸시거든요. 그날.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해. 거의 청국장이나 제육백반이나 돈가스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저기 집 가면은 네. 이제 청국장이랑 제육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좋네. 저는 이날 둘이 가서 아우 제육 때깔 좋네. 돈가스랑 아유 좋네. 제육백반을 먹었는데 둘 다 7,000원이었고요. 아우 좋아. 자 반찬이 일단 한 5가지 정도가 깔리는데 제가 갔었던 날 기준으로 파래무침, 어묵볶음, 콩나물, 깍두기, 그다음에 부침개. 네. 반찬으로 나오는 부침개 너무 사랑스럽죠. 네. 돈가스를 보십시오. 돈가스 큰 둥그런 접시 위에 돈가스 큰 게 2조각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정갈하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진한 돈가스 소스가 네네. 뿌려져 있고 밥이 있고 이게 아름답죠. 달걀 프라이를 정성껏 붙여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저걸 어떻게 얹어줍니다. 후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예요 그럼? 저 뭐 계란으로 만든 브릭도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저의 돈가스와 비교가 네네. 되는데 네. 튀긴 기술은 이 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아있네 지금 이렇게 그 튀김옷이 날이 약간 살아있네. 털이 곤두선고처럼 바짝바짝 서 있죠. 이거 돈가스 얼마라고요? 7,000원이에요. 제육백반. 근데 먼저 돈가스가 이제 그 소스가 되게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밥과 함께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강남에 이런 집이 있어요. 있어요. 있네. 7,000원. 그리고 제육백반을 시켰는데도 어머니가 달걀 프라이 하나를 별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유,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육 보세요. 닭을 키우시나? 이거 진짜 이거 맛있는 제육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딱 보면 딱 봐도 알아. 좀 익숙한 아주 두껍지 않은 그다음에 고기의 두께고 양념 흠뻑 뒤집어 쓴 형태의 제육볶음이고 여기에 진짜 밥과 더불어서 미역국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죠. 국은 뭐 그때그때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7,000원짜리 제육백반에 제육볶음의 양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하나하나 시켜가지고 돈가스 제육볶음을 충분히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좋아. 간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 기준으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저 반찬에 오뎅도 있네. 그럼요. 오뎅 반찬 나오는 집 치고 나오는 제육볶음 맛없는 거 못 봤어. 사랑스럽죠. 신기한 예, 그게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아침에. 다음 맛집 예, 전남 장흥군 토요시장 안에 있는데요. 토요시장이요? 예, 토요시장이라고 한국 건강의 별을 받은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장입니다. 토요시장이라는 데가 있구나. 예, 그 안에 그 시장 원래 상인들이나 예. 또 여기 또 일하시는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어요. 시옷집인데요. 시옷집인데 백반을 파는 집입니다. 백반집. 그래서 저는 백반을 추천을 하는데 또 이제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데 꼭 지역에 있습니까? 7,000원이고요. 애호박찌개를 또 드시고 싶으면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보는 사진에 저 찌개가 애호박찌개입니까? 네네. 맞아. 장난 아니다. 그냥 국으로 랜덤으로 국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반찬을 보시면 면면이 하나하나가 다 요리입니다. 장흥의 표고가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표고 버섯 나물. 그다음에 이 메추리알, 그다음에 여기 나물류들. 뭐 각종 해조류, 나물류 풍성하게 차려지고요. 밥은 무한으로 갖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밥솥을 아예 그냥 개방해놨어요. 반찬이 10개가 넘어. 네. 1인분도 돼요? 옆에도 있어요. 반찬이 10개 넘는 게 그러니까. 다 못 올려놓은 게 있어요. 1인분 되냐고 1인분. 1인분도 팝니다. 진짜. 예, 왜냐면 근데 백반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를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셔서 중간에 계란말이를 한번 딱 시키시면요. 계란말이 케이크가 나옵니다. 좋아. 계란 반판으로 만든 그게 10,000원 받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해? 네. 야. 그 시장 상인, 시장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겨가시 백반집이 진짜 좋은 거예요. 다시 알려줘요. 어디로? 네, 전남 장흥 토요시장 안에 있는 시옷집이고 장흥 토요시장. 상설 시장인 거죠. 이름만 토요시장인 거죠. 토요일날은 좀 더 이벤트가 많죠. 장흥은 그렇지. 얼마나 걸려 장흥? 멀어. 제일 끝이야. 제일 끝. 장흥 멀어. 제일 끝. 아이 진짜 정말 맛있어 보인다. 네. 자 오늘 다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 결국 그냥 백반 맛집이었네. 뭐 분식도 있었고. 호프집도 있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돌발 퀴즈 정답자 변은주님 왜 아까 소장님이 날카로운 시각. 압력을 가했구나. 아니에요. 돌발 퀴즈 정답자 변은지님 3770 쓰시는 분 5112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과자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맛집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아침밥이었다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 괜히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다음 주 또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